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네 번째 챕터. 슈타이너는 식물과 동물이 달빛을 받지 않고서는 생식작용, 곧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거나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유기농 단체인 정농회에서는 슈타이너의 생명역동농법에 따라 농사를 짓는 실험을 하고 있다. 생명역동농법은 일종의 점성농법이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별의 기운이며 퇴비의 성분도 별의 영향을 식물에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한다. 풀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금성과 수성 등 내행성이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외행성이라는 것이다. 농이라는 한자는 악곡을 뜻하는 곡에다가 별진자를 합친 글자이니 동양에서도 농사를 별의 노래라고 본 것이다. 또 욕이라는 한자의 욕은 별진자와 마디촌이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별자리를 알고 농사를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에 가서 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말로 하면 철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 철들었다는 것은 해와 달, 별의 운행을 알아서 제때에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뜻하기 때문이다. 철부지라는 말은 절부지라는 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철부지로 변화된 겁니다. 점성술의 그 어원은 그리스의 아스트론과 로고스에서 왔다고 보는데요. 아스트론은 별, 하늘과 우주라는 뜻이며 로고스는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 개념이 합쳐진 말이죠. 따라서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아스트롤로지는 우주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되며 인간의 언어로 옮기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성술은 인류가 문명 발달을 이룩하는 시점에서부터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 BC 35,000년에서 15,000년경에 남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스코 동굴 벽화는 최근에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40년대에 마을 소년들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프랑스의 도르도뉴 데파르토망의 몽티나크 마을의 동굴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태양의 궤도인 황도 12궁을 통해 운석 충돌을 기록한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약 4만 년 전의 선사시대 인류는 상당한 천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시간과 날짜 개념과 더불어 준분점의 세차 운동 역시 이 벽화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준분점의 세차 운동이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오늘날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인류는 삶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현상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으며 점성술의 시초는 이때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백지원이 지은 인도 점성술과 서양 점성술의 비교 연구라는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9년 5에서 6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점성술은 점성학이라는 형태의 과학으로 등장하기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번 인류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미리 예견했던 점성술, 점성학의 인도 소녀는 우리가 매스컴에서 유명하게 접했던 인물입니다. 잠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이분 아비냐 아난드 인도 점성가입니다. 2020년 발생할 대재앙을 예측했는데요. 다음은 인도의 그 14세 천재 소년이 이 아비냐 아난드의 말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고 또 가장 구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태양계 행성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 8월 22일에 전 세계가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게 21년도 자료니까 20년도가 되겠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확산되고 그 후 5월 29일까지는 다소 주춤해서 국지적으로 발생하겠지만 6월 말까지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여러 국가 중에서 중국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4월 8일에 두 번째 더 큰 재앙을 예언하게 되는데, 첫째, 2020년 12월을 지금보다 훨씬 강하며 규모가 큰 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올해 20년도 12월 20일에 일직선이 되는데, 이때 지구에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2차 재앙도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기근 및 군대의 이동 등이 발생한다고 예견했습니다. 세 번째, 지금의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곧바로 변종 바이러스와 슈퍼박테리아까지 나타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의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 2021년 2월 10일 천문학적인 규모의 중대 사건이 발생해서 세계 경제가 붕괴에 빠진다고 보았으며 회복을 위해서는 내년 11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외치겠습니다. 그 2022년 11월까지를 의미했죠. 서구과학 이성주의에 빠져서 이제 아무도 신을 돌아보지 않게 된 이 시대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난다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난의 원인이 무신론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코로나19가 19년 넘게 있는 더 큰 재앙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무신론에서 빠졌기 때문이라는 아난드의 그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와닿습니다. 서구과학 이성주의에 빠져서 이제 아무도 신을 돌아보지 않게 된 이 시대에 경고를 주는 것이 같습니다. 오늘날 신은 돈과 자본 이런 것들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죠. 인간들은 그 돈과 자본 또는 권력 이런 것에 잡아먹힌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인간아 너 언제 사람 될래 했던 우리들의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